장대비 쏟아지는 밤, 버스 정류장에 교복 입은 소녀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 세워. 재벌 회장 이강국이 빗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6년 전 비 오는 밤, 이별했던 그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지수요. 그 순간 강국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어둠 속 국도를 달리고 있었죠. 뒷좌석에 앉은 남자, 이강국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나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텅 빈 듯한 표정이었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었죠. 돈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강국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 아래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학생이 혼자 있는데요. 차 세워. 지금 당장. 운전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차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국은 우산도 챙기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뛰어내렸어요. 비가 그의 양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류장까지는 몇 걸음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아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젖은 교복, 떨리는 어깨, 고개를 푹 숙인 채였죠. 강국이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낯선 어른이 갑자기 다가왔으니까요. 이 비에 혼자 뭐 하는 거니? 강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강국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걱정돼서 그래.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운행 무기한 지연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강국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어깨에 살짝 덮어줬어요. 잠깐만 이거 걸치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재킷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강국은 조금 안심했어요. 집이 어디니? 내가 데려다 줄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엄마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강국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말이죠. 이 비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 위험해. 강국의 말에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을 본 강국은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저 얼굴은. 강국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1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김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같은 눈매, 같은 인매, 심지어 눈물 맺힌 눈빛까지 닮았어요. 강국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어요. 김지수요. 김지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이 김씨였어요. 시연과 같은 성이었죠. 그리고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교복을 보니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16년 전 그때 강국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에게 강제로 끌려가던 날, 시연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했던 날,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여자. 설마 이 아이가. 강국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이가 무서워할 테니까요. 지수야,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겠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국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차로 안내했어요. 차에 탄 지수는 뒷좌석에 작게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강국은 백미러로 아이의 얼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국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과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지수는 고급 가죽 시트가 낯선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교복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국은 백미러로 아이의 얼굴을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시연의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죠. 운전기사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강국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어디니?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국도 끝쪽이요.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강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국수집 해요. 국수집. 그 말을 듣는 순간 강국의 몸이 굳었습니다. 16년 전 시연도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났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국수집을? 강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가게 하시거든요.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늦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혼자라는 말에 강국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강국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웠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시연이 16년 동안 혼자 이 아이를 키웠다면, 강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질문을 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지순의 국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국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6년 만에 시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국수집 앞이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지수가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불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처음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국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만으로도요.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불빛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어요. 김시연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 16년 전보다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시연과 강국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죠. 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국은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태워다 줬어. 비가 너무 와서요. 시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강국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들어가자, 지수야. 시연은 딸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강국이 차에서 내렸어요. 시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가세요. 지금. 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국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시연이 딸을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강국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1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강국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지수와 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따뜻한 모녀의 대화였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강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수집을 바라봤습니다. 지순의 국수. 간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이름을 건 가게였어요. 시연이 혼자 힘으로 일군 삶이었습니다. 강국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그는 국수집을 계속 바라봤어요. 16년 전 자신이 떠났을 때 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수는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확신은 있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강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국수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불빛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면 속죄해야 했습니다. 16년 동안의 빚을 갚아야 했어요. 16년 전으로 시간이 돌아갑니다. 활기찬 대학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거리를 오갔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책을 파는 작은 서점들, 그리고 낡았지만 따뜻한 국수집 하나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매 손칼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었죠. 김시연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매일 저녁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시연은 손님들에게 국수를 날랐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그런 시연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칼국수 한 그릇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품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었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연은 주방에 주문을 넣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남자는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남자의 감탄에 시연이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에 남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진짜예요? 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하신 집이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남자는 국수를 뚝딱 비웠습니다. 시연은 빈 그릇을 치우며 또 한 번 웃었어요. 그 모습을 남자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에 왔습니다. 늘 칼국수를 시켰어요. 가끔은 만두도 시켰습니다. 또 오셨네요. 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국수가 제일 맛있어서요. 매일 오시면 질리지 않으세요? 전혀요. 매일 먹어도 맛있는걸요.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날씨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강국이었습니다. 시연보다 4살 많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일이 많으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강국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면 풀려요. 국수 때문에요? 국수도 있지만 시연 씨 웃는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국도 자신이 한 말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둘 다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연 씨 혹시 시간 되면 저랑 밥 한번 먹을래요? 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국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첫 데이트는 치킨집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은 아니었어요. 대학가 골목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죠. 하지만 둘에게는 그곳이 최고였습니다. 맥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둘은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한 조각 시연은 먹어봐.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무 맛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여기 음식을 한 조각 주는 먹어봐. 게 좋다고 했어요. 너무 강국은 맛있다. 시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 한 조각 먹어봐. 멋진 꿈이에요.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강국 씨는 꿈이 뭐예요? 강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 꾸리고 그렇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시연의 말에 강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강국이 시연의 손을 잡았어요. 시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시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둘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강국은 시연을 자주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 하나를 같이 썼어요. 시연은 강국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연의 웃음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국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연이 물어봐도 얼버무렸습니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랑 비슷해요. 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6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어요. 어느 날 강국이 시연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어요.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약속 반지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약속이요. 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꼈습니다. 강국도 똑같은 반지를 끼었어요. 평생 함께할 거예요? 시연의 질문에 강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시연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둘은 꼭 껴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국의 부모는 이미 아들의 연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강국의 집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였어요. 아들 강국은 그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후계자였죠. 강국의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아들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보고서에는 시연과의 데이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강국 아버지는 사진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수집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네, 회장님. 대학생이고 집안은 평범합니다. 강국 아버지는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책상 위로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안 되지. 우리 아들한테는 안 어울려. 강국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에 둔 며느리 감이 있었어요.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여보, 강국이를 불러요. 당장 끝내게 해야죠. 그래야겠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국에게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강국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어요. 강국은 이 집이 싫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어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둘 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국과 시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강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강국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제 여자친구입니다. 강국의 대답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여자친구라니? 강국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제 정신입니다, 어머니. 국수집 아르바이트생이라며? 그런 여자랑 사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국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연 씨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큰 소리가 울렸어요. 이 자식이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냐? 당장 그 여자랑 끝내라. 싫습니다. 강국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시연 씨를 사랑합니다. 끝낼 수 없어요. 사랑? 하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강구가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아무나 만날 수 없어. 너한테는 책임이 있단다. 제 인생입니다, 어머니.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넌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어. 아버지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강국은 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시연 씨랑 결혼할 겁니다.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뭐라고? 결혼하겠습니다. 시연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아버지가 강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강국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아버지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가 들어왔어요. 도련님을 방으로 모셔라. 나올 수 없게 해. 네, 회장님. 강국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집사와 경비원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신 차릴 때까지 거기 있어라. 강국은 자기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에는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국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어요. 집사가 이미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시연아. 강국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창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사람들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공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싫어요. 난 안 가. 강국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힘이 셌어요. 강국은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차에 실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국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연이 사는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연아, 미안해. 꼭 돌아갈게. 기다려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들은 강국을 비행기에 태웠어요. 미국행 비행기였습니다. 강국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미안해, 시연아. 정말 미안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강국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연이 그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강국은 자신의 무력함이 미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힘은 너무 컸으니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강국은 그렇게 시연과 멀어졌어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시연은 기다렸습니다. 강국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연은 국수집 앞에 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봤어요. 강국이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시연아, 손님 온다.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에 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강국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연은 휴대폰을 꺼내 강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강국 씨?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연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국 씨, 무슨 일 있어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매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어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남자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맨날 전화만 붙들고 있더라. 불쌍하게 됐네. 시연은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강국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시연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뉴스를 찾아봐도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날 버린 거야? 그냥 도망간 거야? 시연은 국수집 뒷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이제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강국을 봤어요. 그가 웃으며 손을 내미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연은 살이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일을 할 때도 자꾸 멍했습니다. 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연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연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토했어요. 뭐지?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컨디션도 계속 안 좋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연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연은 병원에 갔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김시연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시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임신 8주. 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시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강국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강국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죠?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시연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강국과 자신의 아이였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은 시골에 사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시연은 주말에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연아, 왔구나. 밥 먹었니? 네, 엄마. 저녁을 먹고 나서 시연은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 있니? 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시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막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누구니? 제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니? 도망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아, 지워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학교는? 돈은? 그래도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못 지워요. 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우리 딸로 인정 못해. 여보. 어머니가 놀라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시연아. 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집을 나서는 시연을 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시연아, 정말 갈 거니? 네, 엄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돈이라도 좀 가져가라. 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연은 받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연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국 씨 어디 있어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 시연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시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혼자서 진통을 견뎠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들만 있었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있는 힘껏 힘을 주었어요.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시연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수야. 내 이름은 지수야. 지혜로울 지자의 물수자였습니다. 맑고 지혜롭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시연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출산 비용을 내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시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좁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일을 하려면 아기를 맡길 곳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됐어요. 재벌가 자녀 양육권 소송 치열. 뉴스에서는 한 재벌 집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자를 두고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시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시연은 그 뉴스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국 씨도 재벌이었을지 몰라. 그동안 의문이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강국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의 옷차림, 말투,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 부모가 지수를 빼앗으러 오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연은 아기를 꽉 안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시연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로요. 마침 아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언니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베트남 갈 수 있을까요? 시연아? 갑자기 왜? 사정이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와. 내가 방 하나 구해줄게. 일주일 후 시연은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갓난아기 지수를 안고요. 베트남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더웠어요. 습했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가득했어요. 언니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시연아 여기야. 언니. 시연은 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시연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언니가 구해준 방은 작았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에게는 감사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 월세는 내가 먼저 낼 테니까 천천히 갚으면 돼. 고마워요, 언니. 시연은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아기 옷 몇 벌과 자신의 옷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울었어요. 배고프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연은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지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여기선 아무도 너를 뺏어가지 못해. 하지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언니의 소개로 한인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접시를 닦았어요. 지수는 식당 뒷방에 뉘어놨습니다. 일하다가 틈틈이 달래줘야 했어요. 주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도 적었어요.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어를 몰랐어요. 장 보러 가도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겨우 물건을 샀어요. 차별도 있었습니다. 미혼모잖아. 애 아빠는 어디 갔어? 식당 주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됐어. 다음 달에 줄게. 그래도 약속하신 거잖아요. 미혼모 주제에 뭘 봐라. 일이나 제대로 해. 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좁은 방에서 지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지수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 견딜 수 있어. 2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걷기 시작했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지수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연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아팠습니다. 고열이 났어요.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시연은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지수의 열은 계속 올랐어요. 결국 시연은 식당 주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또, 지난번 것도 안 갚았잖아. 다 갚을게요. 제발이요. 아이가 아파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돈을 줬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폐렴이에요. 입원해야 합니다.
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시연은 밤새 지수 곁을 지켰어요. 일도 못 갔습니다. 지수는 다행히 나았습니다.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시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강국의 부모가 문을 두드리는 꿈이었어요. 손녀를 내놔. 꿈속에서 시연은 지수를 빼앗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괜찮아. 꿈이야.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어요. 시연은 고민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더 이상 숨어 살 순 없어. 시연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지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한국 갈 거야. 한국이 어디예요, 엄마? 엄마 고향이야. 너도 거기서 태어났어. 시연은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시연은 베트남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수를 지킬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안녕 베트남. 고마웠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어요. 한국에 돌아온 시연은 시골로 향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노인들이 사셨죠.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연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를 봤습니다. 월세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다. 가게는 낡았습니다. 오래 비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연 눈에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국수집 하시려고요? 네, 할아버지. 제가 요리는 좀 할 줄 압니다. 할아버지는 시연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봤어요. 혼자세요? 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보증금이랑 월세 낼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연은 베트남에서 모은 돈을 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계약금은 될 정도였어요. 일주일 후 시연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벽을 칠했어요. 지수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저도 할래요. 그래, 지수야. 이 걸레로 닦아줘. 모녀는 함께 가게를 꾸몄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해졌어요. 시연은 간판도 달았습니다. 지순의 국수, 딸의 이름을 건 가게였습니다. 시연은 간판을 보며 웃었어요. 지수야, 우리 가게야. 우와, 제 이름이에요. 지수가 신나서 뛰었습니다. 시연은 딸을 안아줬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연은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았습니다. 국수집 주인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둘째 날, 사흘째 날.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왔대. 애 아빠는 어디 갔대? 미혼모래. 불쌍하게 됐어. 시연은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맛있게 만들면 오실 거야. 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를 열었어요. 정성껏 육수를 끓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시연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네, 할머니. 맛있게 해드릴게요. 시연은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부었어요. 고명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젓가락 드셨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정말요? 응, 진짜 맛있어. 요즘 이런 국수 먹기 힘든데. 할머니는 국수를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올게. 맛있어. 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첫 손님이 만족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 날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할머니 한 분을 데려오셨어요. 여기 국수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래. 그럼 나도 한 그릇.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들이었어요. 그 다음엔 아저씨들도 오셨습니다. 여기 소문 들었어요.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연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유치원이었어요. 첫날 지수를 데려다주고 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금방 올게. 지수 잘 놀고 있어.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지수를 따돌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를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시연을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오늘 울었어요. 친구들이 아빠 없냐고 물어봤대요. 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 없어요? 시연은 멈춰섰습니다. 지수를 안아줬어요. 지수야, 엄마가 있잖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강국 씨, 당신 때문에 이 아이가 아파하고 있어요. 시연은 속으로 강국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잊어야 했어요. 지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연도 참석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시연만 혼자였어요. 저기 지수 엄마예요? 응, 혼자 사신대.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연은 외면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야, 너 아빠 없지? 아빠가 너 버리고 갔지? 지수는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연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지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지수야, 아빠는 우리 곁에 없어. 하지만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수를 사랑해. 지수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시연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시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어. 누군가 시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연 씨, 저랑 한번 밥 먹을래요? 하지만 시연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지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시연은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했어요. 지수만 잘 키우면 됐습니다. 국수집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단골들이 많아졌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국수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국물이 진짜 깊어요.
시연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았어요. 지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수도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이제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지수야. 모녀는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시연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지수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저도요, 엄마. 시연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지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몰랐습니다. 16년 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국은 차 안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국수집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워뒀어요. 밤낮으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호텔로 가시죠. 이러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괜찮아. 여기 있을게. 강국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국수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낮에는 지수가 학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시연이 가게 문 닫는 모습을 봤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강국은 사립탐정을 불렀습니다. 김지수라는 아이를 조사해줘. 출생 정보를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국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은 김지수였습니다. 생년월일을 봤어요. 강국의 손이 멈췄습니다. 16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지 9개월 후였어요. 맞아. 내 딸이야. 강국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6년 동안 자신에게 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시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다 내 잘못이야. 강국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부모님 말을 듣고 떠나버렸어요. 시연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강국도 시연에게 연락하려 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감시했습니다. 휴대폰도 바꿨어요. 시연의 번호도 지워졌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한테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가 경고했습니다. 강국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3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선을 봤어요. 하지만 강국은 거절했습니다. 전시연 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포기했어요. 내 맘대로 해라. 한국에 돌아온 건 13년 전이었습니다. 강국은 바로 시연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연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국수집도 없어졌어요.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시연 씨 어디 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강국은 사람을 시켜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시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강국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 찾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강국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연도 있고 지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과해야 해. 강국은 결심했습니다. 시연에게 먼저 사과하기로요. 다음 날 강국은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시연이 주방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강국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국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강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연이 국수를 들고 왔습니다. 탁 하고 강국 앞에 내려놨어요. 먹고 가세요. 말투가 차갑습니다. 강국은 국수를 보며 말했어요. 시연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요. 지수 얘기예요. 그 말에 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국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가 내 딸 맞죠? 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강국이 일어섰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시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나가세요. 시연이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연 씨, 나가라고요. 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강국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래? 저 남자 누구야? 시연은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 강국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기 있어. 강국은 국수집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평생이 걸려도 속죄하겠어. 다음 날도 강국은 국수집에 갔습니다. 시연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국수 한 그릇만 먹고 갈게요. 강국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연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님이니까요. 국수를 끓여서 줬습니다. 강국은 말없이 먹었어요. 다 먹고 돈을 놓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국수를 먹고 갔어요. 시연은 지쳤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보상하고 싶어요. 16년 동안 못해준 것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혼자였어요. 지수 혼자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베트남까지 갔다 왔어요. 왜냐고요? 당신 부모가 무서워서요. 뭐라고요? 지수를 빼앗아 갈까봐 도망쳤어요. 4년이나 숨어 살았어요. 시연이 울먹였습니다. 강국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연 씨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르면 다해요? 당신이 떠난 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지수는요? 아빠 없다고 놀림받는 지수는 어떡하고요? 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예요. 다시 오면 신고할 거예요. 강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차에 올라 강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속죄해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해. 시연 씨와 지수를 위해서 강국은 결심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로요. 그렇게 긴 속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강국이 오지 않자 안도했어요. 드디어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국이었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했잖아요. 시연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강국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먹고 바로 갈게요. 시연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사 시간이었으니까요. 국수를 끓여서 줬습니다. 강국은 말없이 먹었어요. 다 먹고 돈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똑같았어요. 국수 한 그릇 먹고 말없이 갔습니다. 매일 반복됐습니다. 시연은 지쳤어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하지만 강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수만 먹고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국은 하루도 빠짐없이 왔어요. 비가 와도 왔습니다. 눈이 와도 왔어요. 시연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걸까요? 어느 날 강국은 멀리서 지수를 봤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지수가 친구들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국은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딸의 모습을 처음 제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걸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강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6년 동안 보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자신을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닮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아빠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강국은 그렇게 멀리서 지수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학교 끝나는 시간에 나왔어요. 딸이 무사히 집에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몰랐습니다. 저 멀리 차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였어요. 강국은 그날도 국수집에 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강국이 빗속에 서 있었어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감기 걸려요. 강국이 놀라 시연을 봤습니다. 시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국수만 먹고 가세요. 강국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시연이 수건을 던져줬습니다.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강국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시연은 국수를 끓였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어요. 조금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국수를 먹고 강국이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있다 가세요. 시연의 말에 강국이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시연은 창밖으로 강국을 봤어요. 비를 맞으며 차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하면 안 됐어요. 며칠 후 태풍이 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시연은 걱정했어요. 간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말했어요. 위험합니다. 강국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옆에 서 있었어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강국이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려오세요. 하지만 강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버텼습니다. 10분 후 내려왔습니다. 손에 피가 났어요. 다쳤잖아요. 시연이 놀라 손을 잡았습니다. 강국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소독이라도 해야죠. 들어와요. 시연은 강국을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냈어요. 손 내밀어요. 강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연이 소독약을 발랐어요. 강국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시연은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강국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고맙습니다, 시연 씨. 국수 드시고 가세요. 그날 강국은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연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저 사람도 변한 것 같아. 며칠 후 시연이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났어요. 가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이었어요. 따뜻한 죽이 보온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시연은 쪽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 참 죽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2달 후 지수의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일장 대회였어요. 지수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상이었어요. 시연은 너무 기뻤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강당에 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연은 앞쪽에 앉았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수의 이름이 불렸어요. 100일장 대상 김지수. 지수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상장을 받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지수 최고야.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국이었어요. 강국도 시상식에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수를 보고 있었어요. 딸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연과 강국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국은 놀라 시선을 피했어요. 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강국을 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국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강국이 국수집에 왔습니다. 시연이 물었어요. 오늘 시상식 오셨죠? 강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수가 상 받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왜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요.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수를 끓이며 말했어요. 지숙을 잘 쓰죠? 네, 정말 잘 쓰더라고요. 시연 씨를 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도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그 말에 강국이 놀랐습니다. 시연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시연 씨, 국수 드세요. 시연이 국수를 내려놨습니다. 강국은 조용히 먹었어요. 그날 이후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연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시연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16년 만의 대화였으니까요. 강국은 계속 국수집에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수도 강국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자주 오시네요. 응, 단골 손님이야. 근데 엄마 볼 때마다 슬픈 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눈치챈 것이었어요. 그냥 피곤하신가 봐. 그래도 착해 보여요. 오늘 제 수학 문제집 떨어뜨렸는데 주워주셨어요. 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국이 지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국은 변함없이 매일 왔어요. 시연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국이 말했습니다. 시연 씨 냉장고 좀 오래된 것 같던데요. 네, 그래도 쓸만해요.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하지만 며칠 후 새 냉장고가 배달됐습니다. 시연 씨 댁 맞으시죠? 네. 전 주문 안 했는데요. 이강국 씨가 보내셨습니다. 시연은 당황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받자. 지수 때문에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시연은 강국이 왔을 때 말했습니다. 냉장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고마웠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강국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수집에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왔습니다. 시연은 이제 강국을 손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정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국은 여전히 매일 국수집에 왔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저 남자 매일 오네. 시연이한테 관심 있나 봐. 그래도 끈기는 대단하네. 지수도 이제는 강국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지수야.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데? 강국은 지수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딸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시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수는 아빠가 필요한데,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16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어느 날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자주 오시는데 누구예요? 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이야. 근데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슬프면서도 따뜻해요. 지수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저한테도 친절하시고요. 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강국이 시연에게 물었습니다. 시연 씨, 지수 생일이 다음 주라던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지수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강국은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가 케이크 하나 사드려도 될까요? 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작은 걸로요. 생일날이 됐습니다. 지수는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연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국이었어요. 큰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수야. 우와, 아저씨 감사합니다. 지수가 신나했습니다. 케이크를 보며 눈을 빛냈어요. 시연이 강국을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케이크만 드리려고요. 들어오세요. 지수 생일인데요. 강국은 놀랐습니다. 시연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수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국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수와 친구들이 케이크를 보며 떠들었어요. 엄마, 촛불 켜요. 시연이 촛불을 켰습니다. 15개의 촛불이 타올랐어요. 지수야, 소원 빌어.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시연은 알았습니다. 지수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요.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을 거예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강국도 한 조각 받았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친구들이 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방에 들어가 잠들었어요. 거실에는 시연과 강국만 남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연이 차를 끓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국이 입을 열었어요. 시연 씨죠.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시연은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16년 전 제가 떠난 건 제 잘못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것도요. 시연 씨한테 연락하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강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연이 계속 말했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혼자 지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강국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한 건 알아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온 거 알아요. 지수한테 친절한 것도 알고요. 강국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아직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오네요. 그러게요. 둘은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 왔습니다. 16년 전 그날처럼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시연은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도 없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나가보니 강국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감기 걸려요. 그냥 오고 싶었어요.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강국이 놀라 시연을 봤습니다. 들어오라고요. 비 맞지 말고요. 강국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연이 수건을 건네줬어요. 앉아요. 강국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연은 주방으로 갔어요.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국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16년 전에도 이랬었습니다. 시연이 국수를 끓여주던 모습 말이에요.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시연이 강국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강국이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맛이 똑같았습니다. 16년 전 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강국이 말했습니다. 시연 씨 전 포기 안 할 거예요. 평생이 걸려도 속죄할 거예요. 시연은 한참을 강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지수는 아빠가 필요해요. 강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빠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가족이 되어봐요. 강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졸린 눈으로 거실을 봤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시연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봐.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시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이 아저씨가 할 얘기가 있으시대. 강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연을 봤어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응.
지수는 잠시 멍하니 강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강국은 무너졌습니다. 지수를 꼭 안았어요.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도 아빠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6년 만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빗소리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순의 국수집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3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의 시작 말이에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강국과 시연 그리고 지수가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연은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지순의 국수 본점을 냈어요. 강국이 건물을 마련해줬지만 운영은 시연이 직접 했습니다. 전 일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강국은 시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어요. 시연 씨의 국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전국의 지순의 국수 체인점이 10곳이 넘었습니다. 시연은 CEO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수는 명문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강국의 권유로 외국 학교도 알아봤지만 지수가 거절했어요. 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할래요.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강국의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강국 어머니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연에게도 다정했어요. 며느리 덕분에 우리 강국이가 사람다워졌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강국 아버지는 지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어요. 큰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연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강국 어머니가 화답했습니다. 강국이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강국을 봤어요. 회사에 시연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재단이에요. 시연이 놀라 강국을 봤습니다. 강국이 시연의 손을 잡았어요. 시연 씨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시연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강국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집안이 사회에 기여해야지. 6개월 후 지수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장학금을 주고 창업을 지원했어요. 시연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16년 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재단이 같은 처지의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국과 지수가 앞자리에서 박수를 쳤어요. 지수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아빠 회사도 배우고 엄마 재단 일도 돕고 싶어요. 방학 때는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만났어요. 저도 아빠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었죠.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지수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국은 회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이 됐어요. 젊은 경영진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시연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지수도 방학 때 합류했어요. 베트남에도 갔습니다. 시연이 4년을 살았던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지수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강국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시연과 강국의 이름으로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저택 거실이었습니다. 가족 3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강국이 물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요. 강국이 2 사람을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당신들이 내 전부야. 16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강국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연은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지수는 양쪽 모두를 닮았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봄날 저택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3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당연하죠. 영원히요. 그들의 앞에는 긴 시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가족으로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